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청춘만세 복지만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소득과 재산, 부채를 종합계산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요,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탈락할 수도 있고, 또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지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초연금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요, 일을 해서 월급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던데, 또는 재산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는데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시는데요. 네, 이런 말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또는 우리 부부에게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요. 이 기초연금 받는 순간부터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차질 없이 받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사항은요, 소득인정액이 증가해도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즉,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또는 재산이 늘려도 내가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고 월급도 받고 기초연금도 똑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요, 단독가구는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야 되고요, 부부가구인 경우는요,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득인정액 구간에서는요,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도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네, 단독가구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자, 기초연금 228만원 이하가 돼야 기초연금을 받죠. 근데 228만원이 되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최소 연금액인 34,250원 받습니다. 그러다가 소득인정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초연금을 점점 더 받기 시작하다가 소득인정액이요, 193만 7,490원이 되면 기초연금 100%인 34만 2,510원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이 단독가구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소득인정이 100만원이신 분도 있고 150만원인 분도 있고 200만원인 분도 있고 210만원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 구간,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에 있으면 만약에 어떤 분은 소득인정이 190만원이고 어떤 분은 소득인정이 100만원, 어떤 분은 소득인정이 150만원이라 그러면 이 세 분 다 어떤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34만 2,510원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부부 2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볼까요?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가 되는데요. 자, 364만 8천원이면 얼마 받습니까? 남편 34,250원, 부인 34,250원에서 68,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초연금을 다 받다가요, 기초연금이 31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남편 27만 4천원, 부인 27만 4천원에서 합계 54만 8천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받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게 부부가구인 경우도 소득인정액이 310만원이신 분이나 250만원이신 분이나 200만원 분이나 150만원 분이나 다 똑같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남편 27만 4천원, 부인 27만 4천원, 합계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다 받는 구간에서는요, 만약에 단독가구는 100만원이신 분이 어떤 월급을 받거나 또는 재산이 늘어서
만약에 소득 인정이 190만 원 늘어도요, 기초연금 계속 다 받아요. 자, 부부가 같은 경우도 소득 인정이 100만 원이신 분이 뭐 월급을 받거나 재산이 많이 늘어서 소득 인정이 300만 원까지 늘었어요. 그래도 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3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또는 재산을 늘려도 기초연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면 불리한 범위도 있어요. 뭐 소득 인정액이 무한정 늘어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구간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구간은요. 요 구간에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이 기초연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요 밑에 구간에 있으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불리한 범위란 뭐냐면 요 빨간 글씨 요 구간에 있으면 만약에 이분이 소득 인정액이 193만 7,490원이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34만 2,510원을. 근데 이분이 만약에 월급을 받거나 또는 재산이 늘어서 소득 인정액이 만약에 220만 원이 됐다. 그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초과한다는 건 뭐죠? 이 다 받는 금액 193만 7,490원 보다 초과하면은 그때부터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들기 시작하고, 만약에 계속 또 소득 인정이 늘어서 이 선정 기준에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네, 부부가구도 마찬가지로 요 310만 원보다 소득 인정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더 줄어들다가 이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소득 인정액이 높다면 낮추면 낮출수록 유리하겠죠.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요 구간에 있어서 기초연금을 다 못 받다가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서 요 기초연금을 다 받는 요 구간으로 소득 인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리하겠죠. 자, 요렇게 현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어떤 본인의 형편이나 상황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차피 재산 있는 거 자녀한테 질 건데 갖고 있지 말고 미리 증여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한 1억을 갖다가 증여하면 한 3년 뒤에는 소득 인정액 33만 원 정도 감소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는 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건데, 이 보험계약,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드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보험계약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아요. 이 보험계약자가 부모면 그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이 보험계약자인 부모의 재산으로 계산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어차피 보험 수익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약에 성인이 돼서 월급을 받든지 한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명의 변경하는 것도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증여를 하거나 자녀에게 양도하면 이 증여하거나 양도한 금액이 한 번에 확 줄어들진 않고요. 한 달에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요. 약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씩 줄어들고요. 1억 원을 증여하면 약 3년 후에는 재산이 0이 돼서 소득 인정액이 약 33만 3천 원 정도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요.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초연금을 다 받는 이 구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득 인정이 줄어들어도 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해도 기초연금 받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는요. 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소득 인정을 낮추는 것은 도리어 전체적으로 봐서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일을 안 해서 근로소득을 줄이는 경우에요. 일을 하면 월급을 받으면 소득 인정이 늘어나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또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근로소득을 안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요, 이 기초연금에서는요, 일에서 근로소득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급을 받으면 일단 112만 원을 공제해줘요. 이 112만 원을 공제해준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월급을 112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112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12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럼 일단 112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의 70%만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 200만 원을 받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112만 원을 빼줘요. 이 빼주면 얼마 남습니까? 88만 원 남죠. 요 남는 금액에서도 70%인 61만 6천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추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한다고 해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무조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항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도요, 월급 받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재산을 늘릴 기회가 있는데도 일부러 재산을 늘리지 않는 경우, 재산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설사 기초연금에 줄어들거나 탈락하더라도요, 재산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1,000만 원 늘면요, 이 소득 인정액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33,330원이야. 그러니까 재산이 1,000만 원 늘으면 내가 기초연금에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게 33,330원이다. 재산이 만약 1억 원이 늘으시면요, 이 소득 인정액 줄어드는 금액이 최대 33만 3,330원이에요. 자, 요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만약에 재산이 1억이 늘어서 내가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 34만 2,510원을 못 받게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1억이 있는 거를 한 달에 34만 2,510원을 계속 받으면 몇 개월 동안 받냐면 291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1억을 만약에 정기적금 넣어놨다. 그러면 또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산을 늘릴 기회가 있으면 재산을 늘리는 게 좋다. 따라서 이 기초연금 받는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요. 가능하다면 재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재산이 줄어들면요, 그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초연금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기초연금 내용은요, 저의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